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광민입니다. 자,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방을 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구간이잖아요. 120일 이평선을 넘어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런 움직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1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천국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밑에 쪽에 있을 경우에는 지옥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121선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종목별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을 데리고 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밑에 지지를 받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는 이런 큰 움직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121선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캔들들이 121선 밑으로 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힘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돼요. 네, 돌파를 해야 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을 뚫고 또 내려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 거죠. 어제 움직임까지 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하방 압력 주면서 안 좋아졌어요. 이평선이. 이평선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차트의 모양이라던가 뭐 수급 뭐 이런 부분을 둘째치고 이평선 위에서 있어야 돼요. 네, 121선도 121선이지만 5일선 위로 빨리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만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내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어제의 상승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리면서 50만 주라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만들어진 건데 오늘은 뭐 눈치 보기였죠. 네, 눈치 보기였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프로그램으로 계속 때려대니까 기관도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투신이 좀 많이 뺐거든요.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수익 구간이든 아니면 보합 지점이든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좀 많이 빼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폭이 나오려면은 코스닥 부양 정책이 일단 나와야 되고 이제 그 목전에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타 시총 상위 10종목을 다 뺐어요. 이렇게. 네. 소폭이라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하고 같이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한 그런 주체도 없어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보게 되면은 근데 또 에코프로 형제하고 펩트론만 유일하게 기관과 외인이 동반 매도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개인의 보유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물을 탔다던가 아니면은 비중을 갑자기 이제 뭐 저점 인식을 해서 늘린다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심이 좀 발휘되는 그런 종목들만 조금 더 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은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서 담아줬습니다. 담아주기라도 했는데 동반 매도가 나온 거는 에코프로 형제하고 이렇게 펩트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익 실현 구간도 충분히 나왔고요. 에코프로 형제도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받는다 치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기다려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신이 지금 차익 실현이 아니라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눈치 보면서 누구의 눈치 보느냐?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국인들도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크게 빼버리니까 기관도
투신 입장에서도 눈치 보다가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업 분석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익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뻔한 움직임이 이거를 여기를 완전히 깨고 내려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네, 사실상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재미없더라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칠 때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이유 없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주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량 모으기라던가 방향을 정한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움직임이 나올 때가 이제 요 이평선들이 다 만날 거의 근처에 있잖아요. 뭐 1, 2주 사이에 이게 다 만나게 됩니다. 연말 전에. 그러면서 뭐 이슈 조금이라도 하나 나오고 19112 관련해서 이슈 나오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라도 모였을 때, 단기 이평선이라도 모였을 때 강력한 한방, 이런 한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는 5% 안쪽의 움직임이겠죠. 시장과 같이 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강력한 한방이 싹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네, 주가를 긍정적으로, 무한한 긍정으로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응한다라기보다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를 일단 깨지 않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지, 요런 구간도 문제가 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가 뭐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여기 고점이니까 이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내일 또 요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잘 지지를 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떤 움직임 만들어지고 하방으로 더 밀려고 하는 공매도가 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된다라던가, 그러면 이제 위로 한번 튀길 겁니다. 이게 이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온전하게 다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개인의 수급이 막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물린 분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좀 탈출을 해볼까? 뭐 물을 좀 타볼까? 뭐 이런 움직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10개월이라는 기간, 제가 볼 땐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내년 10월이죠, 그러면. 내년 10월인데, 내년 10월까지 딱 갈까가 이제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네, 이제 맥시멈이 10월이고 그 전에 무언가 방향성을 정해 줘야지만,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일라일릴리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비보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펩트론의 주가가 좀 상승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전에 공지에서 나왔던 그 인비보 때문에 좀 지연됐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1에서 10까지의 그 확인을 다 거쳤고 11에서 그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외신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 일라일리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 인비보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 더 강력한 상승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건 하고, 그러니까 코스닥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그냥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을 안 올리면 뭘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음봉 만들어낸 이 10개, 그리고 로봇까지, 로봇은 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포트에 편입을 한 거고요. 이런 움직임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얘들을 올려야 돼요. 올리기 전에 뭐 차익 실현을 했건 아니면 일부 물량을 모았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그냥 담잖아요. 네, 이렇게 빼다가도 이제 담고 순매수로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자리. 지금 자리 근데 여러분들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기다려야죠. 홀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관망을 하면 된다. 요것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나는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 초보자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나는 이 하루하루 변화가 굉장히 크고 요즘에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인데 이런 데서 대응을 못했어. 대응을 못했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매일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이렇게 투자 관리방이 있습니다. 투자 관리방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좀 해드려요. 네, 평생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0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우량 종목들 발굴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죠. 물론 펩트론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에서 추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네, 손실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응의 구간이 아니고 관망의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더라면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펩트론으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관리자가 입장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비용이 이렇게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 22만 원, 3개월 같은 경우는 2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막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5일 이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오셨으면 큰 수익 올리셨을 거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운영해온 누적 매매 손익을 보시면 엄청 나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10월 15일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수익, 뭐 적게는 뭐 3%, 손절을 하는 구간도 있지만 많게는 50%, 60%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들어오시면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단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단타는 안 좋아하는데 BYC를 매수를 했죠. BYC 같은 경우는 땅 부자죠, 땅 부자. 천일 고속이라던가 이런 거 고속 버스 터미널 네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땅 가진 애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YC만 움직이지 않아서 네, 안내를 드리고 단기적인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요거보다 좀 적게 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휩소식으로 빠르게 왔다 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약수익이라도 다들 올리셨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흐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단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고 좋은 종목들 찾아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펩트론에 대한 안내도 많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펩트론은 여러분들 움직임이 약간 뻔해요. 네, 지켜주는 척 하면서 한번 들어갔다가 겁주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기대감 살짝 심어줬다가 빼버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물량 조절하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비보에 대한 뉴스라던가 뭐 그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이슈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장대 양봉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큰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도 네, 뭐 약손실 구간이긴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충분히 다 저렇게 큰 수익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고 팔고 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펩트론 11월 24일에도 사고 매도했다가 28일에도 사고 요거죠. 요거 구간이었는데 어찌되었던 수익을 잘 올리고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론 주주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채널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문자로 구독자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면 네, 여기서 오는 이런 움직임에 휩쓸리실 수 있으니까 대응보다는 관망이다.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제가 반드시 텔방이던 영상이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코스타테 부양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내일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주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